최근에는 또 이제 이 정의감 있는 고3 수험생이 어떤 여학생이 이제 뭐 청소년 여러 명에게 괴롭힘을 이제 당하는 걸 보고 이를 말리다가 또 이제 수십 명한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수험생이 맞았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격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동생이 이제 수험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노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학생들이 동급생 친구를 기절을 할 때까지 마구 때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피해 학생은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손가락도 골절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해 학생은 이러한 폭행을 즐기듯이 카메라를 보고 뭐 V자, 뭐 오케이 이런 식의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더욱더 공분을 살 만한 점들은 가해 학생들이 이러한 영상을 이제 SNS 단체 대화방에서 돌려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사건, 사고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저도 되게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짚고 있는데 이 공통점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들이 찍어야 될 법한 이 영상을 나중에 이제 자료로 남아져 있으면 문제가 될 이런 영상들을 가해 학생들이 촬영하고 이거를 또 이제 보관을 하고 돌려보기까지 한다는 거 이런 이제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그 가해 학생들이 이런 영상을 남기고, 그러니까 촬영해서 남기는 점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 심리를 분석한 게 있다라고 해요. 우선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뭐 학교나 동네 친구보다는 온라인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친구들과 폭행을 모의하고 그 영상을 돌려보기 위해서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찍는 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폭행 영상을 촬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피해 학생을 입막음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해당 영상이 노출이 되게 되면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린 건데요. 결국 폭행의 증거물이 오히려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협박하는 수단으로 쓰인 셈인 거죠. 굉장히 좀 지능적으로 이런 영상물도 이용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직접 폭행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라는 걸 청소년들이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폭행에서 나아가 촬영까지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범죄 행위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이 폭행을 당했다는 것보다 이 피해 학생들이 이 영상물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제 가해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처벌이 아니라 또래 집단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 건지 이걸 걱정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는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미 어린 친구들도 이제 자신들이 그런 이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다 알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앞서 언급했지만 이제 중학생들이 동급생 친구를 이제 때려서 기절하게 했던 그 사건이죠. 그 사건에서는 이제 그 학생들이 결국은 법적인 처벌은 고사하고 교내 봉사와 출석 정지 정도의 그 처분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 학교 폭력 사건 많이 진행하니까 하다 보면 사실 많이 느끼잖아요. 이게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저 어차피 형사처벌 대상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다들 쉽게 하고 또 뭐 저 뭐 해도 뭐 금방 이제 보호감호 처분이나 이런 걸 받더라도 뭐 저 금방 뭐 다 되니까 어차피 뭐 나중에 이거 전과 남는 것도 아니니까 저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보면 사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맞아요. 죄의식 자체가 전혀 없더라고요. 맞아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나이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제 몇 살 때부터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면 만 10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그리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만 10세 이상 그리고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게 되고요.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긴 합니다. 네, 결국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아서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형법 규정에 따라 14세 미만은 아예 형벌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중에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건 인천초등학교 살인사건의 가해자인데요.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모양이 2017년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8살짜리 여자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한 다음에 목 졸라 살해한 사건입니다. 근데 가해자는 이제 피해자를 전손으로 목 졸라 살해했고 그 이후에 식칼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그 살인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네, 이 사건으로 이제 주범이었던 김모양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최대로 선고할 수 있는 최대형이 이제 징역 20년이 선고되긴 했었어요. 이제 그런다고 할지라도 김모양이 이제 20년을 복역을 하고 만료를 하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나이가 30대 후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크게 분노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김모양이 모범수로 출소를 하게 된다면 30대 초반의 나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